몇 가지 도구들을 갖고 오겠습니다. 분봉통을 만드는 흥미로운 방법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은 방법일 테지만 모두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방법은 저에겐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마음을 열고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질문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들으면 의문점이 생길 테니까요. 정말 간단할 것 같다고요? 금방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당신이 이해를 한다면 말이죠. 새로운 직원이 오늘 아침에 토니와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줬어요. 10분, 15분 동안 그녀는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방법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드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할게요. 우선 이 방법의 안 좋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을 쓰려면 몇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격앙판, 그리고 여유분의 단상, 그리고 저기에 있는 나눠주는 판, 그리고 뚫려있는 바닥판입니다. 전 이걸 쓰고 있진 않아요.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닥창이 뚫린 걸 써야 되는 이유도 많지만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 또한 많습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런 말들을 따르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걸 결정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양봉이 50%의 과학과 50%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리엄 사전에서 예술을 정의하길 경험과 시간에 의해 습득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책을 읽진 않지만 여러분의 직관, 그리고 여러분의 상식이 작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이죠. 양봉 선배들이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려 하지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고 여러 정보들을 배워나가셔야 합니다. 여기 스크린보드를 저는 쓰고 있진 않아요. 단지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자, 10매가 들어가 있는 상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단상과 개상 이렇게 놓고 벌을 키우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이 벌통에는 벌이 가득 차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5월 말일이고요. 이 벌통은 지금 분봉열이 일어날 예정인 가득 찬 만상벌통입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벌통을 바닥에 놓진 않아요. 뚜껑을 이용하든지 다른 상자를 이용하죠. 개상을 이쪽에, 단상을 이쪽에, 소초가 들어있는 빈 상자입니다. 자, 소초는 좀 뺄게요. 자, 완전히 비어있는 상자입니다. 단상에는 봉판이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할게요. 개상에는 꿀도 있고 벌도 있고 약간의 봉판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더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을 할게요. 저는 양봉인의 달력은 8월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8월에 벌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가을, 겨울, 그리고 5월이 될 때까지 결과물을 알 수 있으니까요. 5월의 분봉을 걱정하는 건 8월의 벌 관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1:1 비율의 사양, 응애 관리, 여왕벌 관리를 통틀어 하는 말이죠. 여왕벌이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8월에 신앙을 넣어줘야 월동을 보낼 수 있는 세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봉용품 판매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양봉인들이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몇몇 분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제 벌통에는 꿀도 많은데 겨울에 벌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저는 응애를 죽이는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죠. 여왕벌의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그들은 대답을 잘하지 못해요. 바로 그게 5월에 분봉을 할 만큼 훌륭한 벌을 갖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자, 저는 5개의 봉판으로 단상을 꾸며줄 거예요. 자, 5개의 봉판이 10일 뒤에 꿀이 들어온다는 예상을 한다면 가장 좋은 봉판의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단상에서 3개의 봉판을 빼서 빈 상자에 넣어주고요. 개상에서 2개의 꿀장과 화분판이 섞여 있는 봉판을 찾아서 넣어주겠어요. 자, 그럼 보는 것과 같이 중앙에 5개의 봉충판이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2개 정도의 숯벌집이 있는 소비, 나머지는 꿀이나 화분이 들어있는 소비들로 단상을 가득 채워주겠습니다. 자, 소비에 꿀과 화분이 골고루 있는 게 벌을 만드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하지만 주변에 화분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면 화분떡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저기 여성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벌이 세력이 갑자기 약해지면 세력을 복구하는데 며칠이 지날 테고 며칠이 지나야 영양분을 밖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일벌들의 숫자가 다시 보충되기 때문이죠. 자, 여왕벌이 어디 있냐고요? 그 얘기는 잠깐 뒤에 할게요. 자, 지금 보신 대로 5장의 봉충판을 자, 이렇게 5장의 좋은 봉충판을 넣어주면서 여왕벌을 봤다면 아주 좋았겠죠? 왜냐면 여왕벌은 단상에 있어야 하니까요. 자, 하지만 당신이 여왕벌을 찾지 못했고 소비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이 방법을 쓰세요. 자, 지금 아직 여왕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땐. 자, 저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요. 자, 이런 거 없으시면 그냥 빈 개상통을 사용하세요. 저는 이 플라스틱 통을 사서 바닥을 제거한 후 합판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런 것을 쓴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아직 우리는 여왕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소비를 잡고 모든 벌을 털어내세요. 자, 그리고 다시 반복하시고요. 자, 만약에 여왕을 찾았다면 잡아서 조심스럽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소비를 다 털어주면 110% 여왕벌은 단상에 가 있겠죠? 모든 벌을 다 털어주면 여왕벌이 단상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양봉인들이 소비를 너무 강하게 털어줍니다. 벌들도 복부와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털어줘도 됩니다. 너무 강하게 털지 마세요. 이게 조금 모순적이긴 하지만 세게 흔들어 주시는 건 괜찮아요. 다만 격렬하게 흔들어 주지 마세요. 자, 이해 가셨죠? 자, 어쨌든 모든 벌들을 다 털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격앙판을 올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왕은 단상에 갇혀 있겠죠? 자, 우린 지금부터 분봉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우리는 분봉통을 오매로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자, 분봉할 때 통에는 3매의 봉충판을 넣어주세요.
자, 봉판이 아니라 충판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봉판은 세력 확장이 좋고요. 충판은 여왕벌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자, 어쨌든 충판 3매를 중앙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꿀과 화분장으로 양쪽을 채워줍니다. 자, 그럼 지금 5매가 되었죠?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지만 계속 진행할게요. 자, 우리는 이런 광식 사양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광식 사양기를 쓰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이 통은 분봉통입니다. 자, 나머지에는 소초강을 넣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만약에 소비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채워주셔도 돼요. 하지만 새 소비가 늘 필요하실 테니까 그럴 때 이 소초강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계상이에요. 자, 지금 여기 남아있는 소비들은 숯벌 봉판과 오갈 데 없는 봉판들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죠? 좀 이상하죠? 자, 소초광들로 우선 가득 채우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냥 하루 동안 놔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왕벌과 5개의 봉판은 단상에 있고요. 5개의 봉충판은 계상에 있고요. 나머지 소비들은 그 위에 있는 계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벌들이 아래에 있는 위에 있는 계상까지 잘 올라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계상에는 조금의 벌들만 올라와 있겠죠. 자, 다음 날입니다. 자, 두 번째 계상 내려주시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1분이면 됩니다. 정말 금방이에요. 어제 힘든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자, 계상도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격앙판 빼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상을 바로 위에 계상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때 광식 사양기에 사양액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더블 스크린 보드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걸 스넬 글로브 보드라고도 하는데 우리 유튜브에 보시면 만드는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한 15개 정도의 비디오를 이걸 주제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입구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2개의 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계상에 있던 아이를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천여왕이 됐던 왕대가 됐던 두 번째 계상, 지금 맨 위에 있는 계상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양액을 넣어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뭔가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아래 단상과 계상은 벌들이 잘 섞일 거예요. 자, 아래 단상에 있는 많은 벌의 숫들이
지금 현재 잃어버린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세 개의 벌통은 꿀이 들어올 때까지 분봉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맨 위에 있는 1벌들은 원래의 벌통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 경험이 많은 양봉가들은 알겠죠. 오후 4, 5시에 작업을 하면 벌들이 사나워진다는 것도요. 왜냐하면 1벌들이 원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잡한 상태가 되고 사나워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개상통에 있는 대부분의 벌들은 1벌이 아니에요. 어린 벌들은 남게 됩니다. 훨씬 얌전하고 아직 쏘는 법도 배우지 않은 아주 어린 벌들 말이죠. 자, 이런 벌들이 새로운 여왕을 훨씬 더 잘 받아줍니다. 자, 만약에 이 분봉통을 예전 방식 어딘가로 이동해서 놓아둔다면 1벌들이 빠져나간 벌통은 봉판을 덮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스크린보드를 이용하면 아래에 있는 벌통의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1벌들이 많이 나가더라도 3개의 봉충판을 보호할 수 있는 온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사양을 해주는 이유는 사양을 해주면 새 여왕을 받아들일 준비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하게 되죠. 자, 사양을 할 때는 도봉이 일어나는지 잘 봐주세요. 도봉이 일어나면 여왕벌이 교미율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도봉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벌통들의 벌도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여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을 할 때는 흘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열기가 분봉통이 안정화되는 데 필요한 열기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일주일 정도는 더 빨리 벌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줘요. 보드 양쪽에 망을 붙이는 이유는 만약 분봉통에 성공적으로 여왕이 산란을 시작하면 한쪽에만 망을 붙이면 여왕끼리 서로 싸워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에 망을 붙이는 이유는 만약에 망이 한쪽에만 있고 위쪽에 있는 벌과 아래쪽에 있는 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페로몬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쪽에 있는 벌들이 여왕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양에게 영양제를 첨가하는 걸 매우 조심하는 편입니다. 향이 나는 영양제나 레몬그라스 오일 같은 것들은 벌들에게 매우 매혹적인 향이기 때문에 도봉이 일어날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벌의 치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쓰긴 하지만 도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에는 쓰지 않습니다. 자, 64개의 벌통이 있는 봉장에서 도봉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도봉이 일어나는 기간에만 피해서 영양제나 향이 있는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니비 헬티라는 영양제를 사진 않아요. 레몬그라스 오일과 스피어민트 오일을 섞어서 우리가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몇몇 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에 300개 정도의 왕대에서 여왕벌이 나올 예정이고 단 하루 동안에 말이죠. 300개의 분봉통을 하루 혹은 그 전에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왕대를 넣기 전에 분봉통을 만든다면 벌들은 8시간부터 24시간 안에 자연 왕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할 거예요. 왜 8시간부터 24시간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벌들은 여왕벌이 사라지는 걸 알게 되면 8시간부터 24시간 안에 자연 왕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왕대가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들의 왕대를 넣어주던 처녀왕을 넣어주던 벌들에게 받아들여질 확률은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 보세요.
여기 개상을 우리는 분봉통으로 쓸 예정인데 여기엔 여왕벌이 없어요. 하지만 벌들은 여왕벌이 없다고 느끼진 않아요. 하지만 더블 스크린 보드 작업을 해서 맨 위층으로 통을 올려주면 그때는 여왕이 여왕벌과 전혀 소통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4, 5일이 지나도 이 통에는 자연왕대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에 있는 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여왕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장점입니다. 가령 왕대에서 막 터져 나온 처녀왕이 있는데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비가 와서 넣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요일에 분봉통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토요일에 여왕을 넣어줄 수 있는데 3일 동안 벌통 안에는 자연 왕대들이 있겠죠. 벌통이 많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벌통을 적게 한다면 하루 만에 벌통을 다 열어보고 왕대를 제거해 줄 수 있겠죠.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처녀왕을 넣어줄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크리스 워그너 씨에게 받아서 말이죠.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는 왕대를 이용한 교미상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왕대 보호기를 써서 왕대를 넣어줄 거예요. 일벌들이 왕대를 파괴할 때 언제나 옆면을 공격해서 안에 있는 여왕을 죽이거든요. 왕대 아래쪽에 구멍이 있으면 처녀왕이 태어난 것이고 옆면에 구멍이 나 있으면 일벌들이 파괴한 거예요. 왕대 보호기를 써서 왕대를 보호해주면 옆면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왕대 보호기를 써서 왕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처녀왕을 넣어줄 때는 케이지에 넣어서 넣어주기 때문에 한두 시간 뒤에 여왕이 나와서 잘 받아줍니다. 여왕이 없는 벌통이라고 벌들이 인식하지 않을 때 왕대를 넣어주면 일벌들은 바로 왕대를 파괴해버립니다. 자, 만약 당신이 여왕벌을 키운다면 조그만한 요령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벌써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할게요. 모든 충들은 6일이 지나면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첫 3일 동안은 아래 형태로 있고요. 나머지 3일 동안은 충의 형태로 있고요. 당신이 이충하는 그 충들은 다른 시간에 태어난 것들일 수도 있고 말이죠. 비상시에는 벌들은 나이가 든 충에게 로얄 젤리를 먹여서 여왕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린 충에게 로얄 젤리를 먹여서 여왕을 만드는 게 훨씬 좋아요. 가령 하루 된 알보다는 반나절 된 알로 여왕을 만드는 게 좋다는 말이죠. 자, 사양은 왕대를 생산할 때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양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양이든지 광식 사양이든지 이런 병을 이용한 사양이든지 상관없어요. 더 좋은 왕을 갖고 싶다면 사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장이나 화분을 그 왕대와 마주보게 해주세요. 꿀과 즙처럼 화분을 벌들이 직접 옮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충을 한 틀 옆에는 화분장이나 떡을 올려주시면 더 좋은 여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네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자분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왕벌을 키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자연 왕대를 이용해서 분봉통에 넣어주고 싶은데 스크린보드를 이용한 분봉통에 그걸 넣어도 될까요? 자, 분봉통에 자연 왕대를 이용한 분봉을 하고 싶다면
벌들과 함께 그 틀을 넣어주신다면 괜찮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벌통 늘리기라는 제 유튜브 제목에 있는 동영상에서 루마니아에 있는 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제가 루마니아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제 딸을 통해서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가 말하길 당신이 스크린보드를 매우 설명을 잘 해주었고 왜 미국에서는 사용이 흔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궁금해요. 이건 정말 좋은 도구거든요. 한 가지 더 가정을 해볼게요. 자, 당신이 단상과 계상에 만상인 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봉이 났어요. 벌이 나가버렸어요. 당신 벌통 안에는 자연왕대가 여전히 달려있어요. 10중 8구 당신의 벌통 안에는 한 개 이상의 자연왕대가 달려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신에게는 처녀왕이 한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봉이 났겠죠. 자, 그럼 아래에 봉충판 2개를 남겨두세요. 자, 더블 스크린보드의 입구를 반대로 해서 나머지 봉판들을 위에 올려놔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어쨌든 당신은 2개의 교미왕을 얻을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됩니다. 분봉이 나가면 당신에게는 원래의 벌의 75% 정도가 남아있게 돼요. 80% 정도의 벌통의 역할만 하게 되는 거겠죠. 처녀왕은 교미를 위해서 위험한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새도 있고요, 잠자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요. 단상의 교미를 마친 여왕이 올 수도 있고요, 계상의 교미를 한 여왕이 올 수도 있고, 둘 다 교미를 마친 여왕벌이 올 수도 있습니다. 3주 기다렸다가 단상과 계상을 확인해 보세요. 교미를 마친 여왕이 한쪽에만 있다면 보드를 빼서 합봉을 해주시면 되고요. 둘 다 산란하는 신여왕이 있다면 당신은 한 통이 더 생긴 거예요. 이렇게 20통을 하신다면 3주 뒤에는 30통 이상을 갖게 되실 거예요. 단상과 계상의 75% 이상의 확률이 각각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벌을 생산해서 저희는 돈을 벌고 있어요. 봄벌이 좋다면 이런 방법으로 5월이나 6월에 분봉통을 많이 만드셔서 벌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분봉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트럭에 항상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더블 스크린 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분봉이 나간 통에 아까 말한 방법을 이용해서 통수를 늘려주고 있어요. 3주 뒤에 여왕벌이 2개가 생기면 좋고 최소한 1개는 성공할 테니까요. 어쨌든 자연왕대가 가장 좋은 여왕을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자연왕대를 이용해서 계속 분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 당신이 20개의 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주 뒤나 3주 뒤부터 분봉이 될 정도의 벌들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한 통이 자연왕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계획보다 빠른 자연왕대를 당신은 쓰고 싶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 벌통은 자연왕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겠지만 말이죠.